나이 40. 불혹의 나이에 새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당대 최고의 화백으로부터 도제 수업을 받으며 동양 화가의 길을 걷던 중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대학 중문과에 입학한 김성태 화백.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사실 현재 그의 직함은 김성태 중문과 교수. 우리 대학 중어중문학과 91학번으로 시작해 10여 년이 흐른 지금 당당히 대학에서 보직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아니에요. 저 중국은 아니고 한국인데요. 혹시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만나보자. 동양화 화가에서 중국어 강단에 서게 된 김성태 교수. 그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우리 대학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민대학교. 학생들의 해외 유학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인데, 물론 학생들에게 중국어 강의를 하는 것이야말로 교수로서 그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아직은 수업 시작 전이라 학생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어수선한데, 학생 옆에 놓인 교재가 눈에 익다. 바로 우리 대학 중문과 교재. 사실 방송대 교재는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따로 들고 다닐 만큼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래 다른 책을 다른 시중 출판사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학교에 와가지고 그 책을 바꿨어요. 원래 우리 그 방송대학교 교재는 제가 지금까지 16년, 17년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우리 그 방송대 교재만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고 학습 효과가 빠른 교재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도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신을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제가 학원이든 어디든 가르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면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자, 우선 여러분들 그는 우리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강남의 유명 학원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중국어 특강을 하러 온 그 학원의 원장이 수업 중 그를 눈여겨보았다가 졸업과 동시에 강사 자리를 내어준 것이다. 그러니 그의 실력은 이미 검증된 셈. 강의받는 학생들 역시 그에 대한 평가는 대만족이다. 요게 궁금해서 요걸 살리고 싶을 때 이걸 쓰는 거야. 이건 따라오는 거죠. 정말로 그의 강의는 여느 대학의 딱딱한 강의라기보다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 같은 따스함과 함께 강남 명문 학원과 같은 철저함이 있다. 따스함과 철저함. 이 두 가지야말로 그가 늦게 시작했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다. 지금 몇 시죠? 수업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김성태 교수. 바로 그의 두 번째 스승인 희춘 선생의 기념관이 그가 일하는 경민대학교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나는 틈틈이 이곳을 찾아 스승의 향기를 느끼는 것이 그의 일과. 선생님, 주로 여기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저의 그 그림 선생님이신 해촌 김학수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원래 역사 풍속화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근데 그 역사적인 그림이 전부 이 위인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해촌 선생님이 일부러 이 학교의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부러 그린 그림 150점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위인들을 선생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그린 그런 그림들. 위인도예요.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림은 태어나 걸음마를 하던 때부터 좋아한 일이었다. 그러니 그림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그럴만하다 싶은데, 여기에 희춘과의 인연은 그가 중국어를 배우게 된 그 이유와도 관련이 깊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꿈은 언제나 화가였다.
하지만 그림으로 대학을 가기에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그가 선택한 길은 당시 동양화의 거장이었던 이당 김은호 화백을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었다. 대학교는 포기한 상태에서 그림을 집에서 그린 걸 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이당 김은호 화백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당대의 최고의 화가였는데 그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린다고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우연히 그분이 지금 이 그림 가지고는 뭐 쓸 수 없겠지만 싹수가 있어 보이니까 한번 연락처를 남기고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공주에서 한 달쯤 있다가 엽서를 받았어요. 아직도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올라와라. 짐 싸가지고 올라왔어요. 꿈만 같았던 이당 김은호 화백과의 인연은 그의 생각만큼 그리 길지 않았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를 이끌어주고 키워준 분은 바로 희촌 선생이다. 고등학교 졸업한 바로 그 해 76년도에 갔다가 제가 군대를 79년에 갔거든요. 그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당 선생님이 군대 간 사이에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당 선생님의 제자 중에 또다시 이제 해촌 김학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강 400m 대전도를 그리셨던 그분, 그 댁으로 가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혼자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그림을 그려라 해서 희촌은 그의 인생에서 큰 버팀목이 돼주셨다. 중국어를 배우고자 생각했던 것도 그분 덕분이었다. 근데 해촌 김학수 선생님이 다행히 개인 도서관을 차릴 만큼 책이 무지 많은데 중국에서 사온 그 동양화 관련 서적, 일본에서 사온 서적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일본어는 독학으로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여행하면서 같이 대화도 할 정도로 일본어를 했는데 중국어는 독학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책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어를 알아야 되는데 한문 실력이 좀 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잘 안 풀리고 해서 이게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결심을 한 얼마 후 그는 정말 우연하게 방송대 학생 모집 요강을 손에 넣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니 바로 이거다 싶었다고 한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나한테 맞다 해서 방송대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게 개인전 2번 하고 난 상태에서 입학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입학을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성가대에서도 활동했고 고등학교 때도 음악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어에 있는 이 성조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대 기왕에 들어온 이상은 이제 스터디 활동도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중국어를 제가 잘 적응을 해서 중국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바람에 더 푹 빠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그림이지만 평생 그림은 그리겠지만 중국어가 이렇게 재밌구나 해서 쭉쭉 성장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끌어다 써요. 방송대와 그의 만남은 정말 최고의 인연이었다. 나이 40에 새로 시작하게 된 공부에 그는 마음을 빼앗겼고 방송대 학우들과의 우정은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물론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우리 대학의 그 소문난 스터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자신이 발표를 맡은 날은 스터디를 마친 후에야 부모님 제사를 모시러 갈 정도로 열심을 다했다. 중문과의 선배들이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입학식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후배들을 챙겨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제가 중문과의 정이 끌려가지고 중문과의 어떤 행사도 그때는 빠짐없이 다 가는 식으로 해서 모든 그 학사 정보라든가 귀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중문과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다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실력뿐 아니라 중문과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래서 비록 학교에 출강을 늘 하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문과라는 이 방송대학교 중문과가 굉장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학과였다라고 느끼고 공부와 학교, 학우들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그의 성적은 언제나 A 학점. 어학 경시대회에 나가서도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며 졸업할 때는 성적 우수상까지 얻는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방송대 중문인 상까지 열심을 다한 그를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경민대학의 전임 교수로서 그 대학의 강의만으로도 바쁜 그이지만 결코 빼놓지 않는 수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바로 우리 대학의 튜터 강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이 강의는 직장에서의 피곤함을 이기고 학교를 찾은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기에 그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明天你来吗? 明天你来吗? 一定来. 一定来. 이게 13과에서 질문이 나올 때는 이 메이어를 묻는 질문이 꽤 많이 나와요. 방송대학은 이게 각자 집에서 혼자 스스로 자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습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방송대 학생 특성상 직장 다니고 하면서 학교와 연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튜터라는 개인 교사 제도처럼 담임 교사를 두었는데 튜터 한 사람이 한 150, 60명 정도의 학생들을 담임으로 맡아서 관리도 하고 학사 지도, 상담 이런 거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 중에 해가 졌다. 어느새 시계는 밤 9시를 향해 가는데 오후 7시에 시작한 강의가 흐트러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열기는 더해만 간다. 이것이 우리 방송대만의 저력.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이 시간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추적추적 비가 오는데 그가 대학로에 있는 방송대 본교를 찾았다. 그는 우리 대학 튜터 활동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봉사 활동까지 하고 있다. 이 학습자료는 시각장애인 학우들을 위하여 다른 학과와 달리 어문 계열은 정확한 발음이 생명. 그 정도 되니까 이런 봉사활동도 가능한 것이니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일 역시 결코 빼먹을 수 없다고 한다. 3. 谁都不怕他来找你 밑줄. 방송대학교는 원래 장애인에 대한 그 학습 자료가 준비가 충실하게 되는 걸로 이제 밖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중국어뿐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학과에 모든 그 장애인에게 이 자료가 다 준비가 되고 있어요. 우리 방송대학교는 저는 들어와서 알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좋은 훌륭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는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아 할 뿐이지만 어쨌든 거기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평을 듣고 있고 가끔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대피를 하러 가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는 지금도 그림을 그린다. 평생을 좋아한 일이니 아무리 다른 길을 택했다 하더라도 붓을 아예 놓을 수는 없는 일. 개인전을 2번이나 한 이 실력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붓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인생에서 2번의 사랑에 빠졌다. 나이 40 전에는 이 그림과 나이 40 이후에는 중국어와 사랑에 빠져 있다. 중국어도 지금 이미 배운 지가 이제 16년이 만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느꼈던 것이 그동안에 그림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면 내 그림을 걸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내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근데 중국어는 시작한 뒤에 나한테 중국어를 한 사람이 한 명이 1대1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놓고 가르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 그 자기가 능력을 잘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서 그걸 가지고 사회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이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그 그림 못지않게 굉장한 보람이 남는 일이다. 꿈을 이루는데 나이가 문제될 수 있을까? 나이 40에 새로운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뤄낸 김성태 교수. 꿈이 있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